아, 자, 안녕하세요. SF 판타지 소감 관장 정우씨입니다. 오늘은 한번 영화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한다면 역시 원더우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더우먼 그래픽 노블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자, 어제 원더우먼을 보고 왔습니다. 개봉한 지 좀 지났으니까 좀 솔직히 그렇게 일찍 봤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그만큼 즐거운 이야기로서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더우먼이라는 영화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DC 영화 사상 가장 평가가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영화는 아닌데 너무 DC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낙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맨 오브 스틸도 있었습니다만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너무나도 작품이 별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더우먼 단독으로는요, 분명히 말해서 분명히 좋은 작품이에요. 대충 A 마이너라든가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재밌게 만들었고 즐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액션만큼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여성들이 등장하는 액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좀 호쾌함이 좀 덜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마존의 전사라는 것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어요. 아마존의 전사는 이렇게 싸우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과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화끈하면서도 호쾌하면서도 그 날렵함과 예리함 그리고 강렬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밧줄을 사용하는 그런 액션 장면들은 더욱더 훨씬 더 멋지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자, 한편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원더우먼이라는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무료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 전쟁터에서 이야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약간 캡틴 아메리카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점에서 약간 그것도 얼떨떨한,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신이라는 점에서 토르하고 겹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DC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충실하게 살려준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DC 영화들이 DC의 영웅들, 마블과 DC를 비교하자면 두 작품은 확실히 다릅니다. 마블은 굳이 말하자면 약간 힘을 얻은 불량청소년 같은 그냥 인간이에요. 힘을 얻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DC는 인간 세상에서 영으로 활약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신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널 내려다보낸다 하면서 아버지가 내려다보냈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냥 슈퍼맨의 그 모습을 그대로 슈퍼맨이에요.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꼈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을 얻어서 탄생한 캐릭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계인이지만 말이죠. 한편 원더우먼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더우먼의 세계 속에서는 올림푸스의 신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올림푸스의 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과 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다이애나 프린스. 자, 바로 원더우먼이에요. 즉 원더우먼은 처음부터 신으로 태어났어요. 다만 이 작품 속에서, 영화 속에서는 그 자신이 신이라는 것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DC의 영웅들이 전부 다 신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나왔던 이 저스티스라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픽도 멋있고요. 이 저스티스라는 작품을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딱 느낌 자체가 이 배트맨이 중앙에 있긴 합니다만 거의
신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죠. 특히 예를 들면 슈퍼맨이라든가 원더우먼, 그리고 샤잠이라든가 그런 캐릭터를 보면 말이죠. 그에 반해서 DC의 마블의 캐릭터들은 인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인간으로서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느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두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을 봤을 때 DC 쪽에서는 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전 그게 DC 작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그만큼 신적인 영웅에 있어서 신화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녹아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그만큼 그들 영웅들은 스파이더맨 같은 캐릭터와는 달리 너무나 우리 세상과는 멀어 보이는 거죠. 우리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잠시 도와주려고 내려온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히 좀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잘 살렸을 때 그 작품은 굉장히 흥미롭게 더 그려낼 수 있는데, 바로 이번에 나왔던 영화 원더우먼이 그런 점에서 가장 재미있게 엮어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원더우먼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에 원더우먼이, 자, 정확히는 다이네가 아마존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굳이 그 장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존만의 매력적인 액션 장면들을 통해서 흥미롭게 그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원더우먼은 외부에서 나왔던 사람,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도우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원래 있던 아마존의 땅을 버리고 말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원더우먼이 신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적 세계 속부터 탈출해서 그 신화에서 현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그리고 그 신화적 세계와는 단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만화책 원더우먼, 자, 뭐냐면 이제 뉴 52의 원더우먼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원더우먼의 세계 속에서는 원래 적들은 신화적 세계 속의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의 장비를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가 봐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 원더우먼을 전쟁 아레스가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되었을 때 왜 올림포스의 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서는 원더우먼이 그 신화적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는 길을 택합니다. 단절하는 방법, 우선 고대 세계 속에서 아레스, 전쟁과 나머지 신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레스가 모든 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까지도. 하지만 제우스는 아레스를 공격해서 큰 상처를 입혔고, 아레스는 도망치게 돼요. 제우스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올림푸스의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원더우먼은 아마존의 세계에서 밖으로 떠나갑니다. 즉 아마존 세계하고도 단절돼 버린 거죠. 이처럼 원더우먼은 신화적 세계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서로 단절시킴으로써 인간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유일한 신으로서 이야기를 펼쳐내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거는 마블과는 좀 다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블에서 토르가 살고 있는 아스가르드라는 세계는 SF 세계 속에 그 다음에 SF 설정을 통해서 토르를 외계인으로 그려냄으로써 아스가르드가 이 세계 전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의 일부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역시 아스가르드에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아스가르드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세계에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남겨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에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르가 내려오는 형태로 되었고, 그런 점에서 토르는 원더우먼과는 많이 틀린 점이 굉장히 틀립니다. 토르도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 세계를 방문해서 도와주는 인물이지만, 토르의 근본적인 삶의 세계는 아스가르드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세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세계에 온 사람.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낸 원더우먼에서는 데미 휴먼, 더 말하자면 데미갓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있죠. 슈퍼맨, 그 다음에 원더우먼 같은 데미 휴먼들이 우리 세계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우리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내기 위해서 슈퍼맨도 원더우먼도 그 세계와의 단절을 필요로 했죠. 예를 들면 슈퍼맨은 크립토 행성 자체가 파괴되는 형태로, 그리고 원더우먼은 특히 영화에서는 올림푸스의 신들이 모두 싸움으로 죽고, 그리고 아마존 세계로부터도 떠나온 상황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신들을 신화 속의 세계 속에만 계속 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총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전함들이 다니고 있고 탱크들이 굴러다니지만, 그 세계 속에서 아직도 활과 창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이아나가 우리 세계 1차 세계대전 상시에 우리 세계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 그는 다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계는 굉장히 이상한 세계예요. 물론 우리 세계 입장에서 봐도 다이아나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복장을 입고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1차 세계대전 때 경을 칠 일이죠. 그런데 다이아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원더우먼이 우리 세계에 찾아가지고 겪게 되는 그 가치관의 문제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것도, 부각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한 원더우먼이 우리 세계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순진하게 오직 정의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티브와 여러 동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느 정도 인간적이냐면 사기꾼이라든가 미수꾼이라든가 혹은 뭐 강도라든가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인간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의 그런 캐릭터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이아나와 함께 전장에 향함으로써, 다이아나가 갖고 있는 목적을 향해 향함으로써 이야기는 증폭되게 됩니다. 다이아나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없애야 된다. 전쟁을 없애려면 아레스를 물리쳐야 된다. 전쟁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작품에서 적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부각되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디까지나 원더우먼이 인간이었던 존재, 자기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원더우먼이 신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적은 굳이 말하자면 그냥 신으로서 힘을 갖게 된 다이애나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적이 없더라도 다이애나는 신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으로서 힘을 갖게 되고 떼어납니다. 그 내용은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반면 그 신이라는 존재, 정확히면 적이라는 존재는 그냥 다이아나가 엄청나게 세구나,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구나,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데미갓이 우리 세상을 위해 싸우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이 굉장히 부각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만큼 더더욱더 다이애나의 진정한 적이 훨씬 더 부각되게 된 거죠. 바로 다이애나의 진정한 적은 전쟁입니다. 1차 대전의 참상, 1차 대전에서 인간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애나의 입장에서, 원더우먼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전쟁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하고는 거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신의 모습,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원더우먼이 활약하는 상황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동료들, 그런 이야기가 잘 얽히면서 이 작품의 재미를 증폭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작품은 분명히 단독 작품으로서 A-나 B+를 줄 수 있을 만한 작품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이것이 DC의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다면 어떨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단독 작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이기도 해요. 저스티스 리그와의 연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맨 앞과 맨 뒤에 아주 살짝 등장하게 되지만 그거는 사실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냥 계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편지가 한 통 돌아오고 편지가 한 통 전해지고 사진이 와서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어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독립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매력이 있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작품은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첫 작품으로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를 조금 걱정하게 만들게 하는 원동력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더우먼은 신이거든요. 데미휴먼, 데미갓, 신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스티스 리그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배트맨, 어떻게 보면 프레시 정도까지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시작에서 슈퍼맨의 모습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슈퍼맨은 DC에서 열심히 인간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면 클라크 켄트라는 인물보다도 슈퍼맨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세계와 거리가 먼 느낌이 있었어요. 원더우먼은, 적어도 영화 속에서 원더우먼은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에 처음 도착하게 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런 어색함을 굉장히 많이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이미 원더우먼은 100년 정도 가깝게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다른 시간을 갖고 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는 안 그래요. 영화 속에서는 인간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저스티스 리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배트맨이나 플래시가 그러한 조율자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됩니다. 물론 조스 웨던 감독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롭게 감독이 된 조스 웨던이 원더우먼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이 작품 더 컴플리트 에디션. 여기서는요, 인간인 다이애나 프린스가 더욱더 어떤 면에서 부각되고 원더우먼으로서는 변신 히어로로서 활약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DC의 영웅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신 히어로가 아니라 원래
히어로인 사람들이 거꾸로 변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간으로. 그것이 이번에 나온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그려졌고 그것이 매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스 웨던 감독이 이 작품들을 저스티스 리그를 어벤져스의 새로운 형태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으로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 원더우먼의 설정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으로서 그려내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세계에 굉장히 멀다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신적인 신화적 영웅의 이야기로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원더우먼은 그런 면에서 신화적 영웅의 형태를 정확히 말하면 영웅이 되는 신의 모습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그려준 작품이고 앞으로서의 저스티스 리그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일까요?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블은 마블대로, DC는 DC대로 각각 매력이 있고 작품이 있어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게 되는 마블의 작품 이야기와 우리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활약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우리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신들이 데미히어먼들이 싸우는 그런 DC의 세계들 그 두 가지가 서로 잘 경쟁하면서 앞으로 이 슈퍼히어로물의 이야기들을 더욱더 흥미롭게 즐겁게 완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 원더우먼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도 또 꾸준히 한번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원더우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 가진 이런 작품들도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원더우먼은 어디까지나 신화적 존재들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영화는 분명히 다른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그만큼 매력적이고요. 그만큼 그 세계 자체가 특이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물론 저스티스 리그 같은 그런 작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원더우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